안녕하세요. 포토리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되겠죠. 기본 세팅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위치를 좀 편한 대로 바꿔 볼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가서 또 의도하지 않게 또 기침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잠깐만 네.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네,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게요. 리소그래피 두 번째 시간이고요. 포토레지스트, 말 그대로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PR이라고 부르죠. PR을 이제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해상도겠죠. 해상도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UV 라이트의 이제 파장, 웨이브렌스죠. 웨이브렌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해상도를 패터닝할 수 있습니다. 400나노대를 패터닝 UV로 쓰면 400나노보다 한 절반 정도에 되는 200나노까지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 200나노를 하면 절반 정도인 한 100나노대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절반에 해당되는 거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 400을 때려도 뭐 한 300 얼마, 350, 200을 때리면 한 뭐 180, 140, 뭐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파장을 때리는 게,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포토레지스트가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폴리머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해상도를 높게 나오게 할 수 있는 PR인가, 또 까인 곳과 까이지 않은 곳의 대비가 얼마나 심한가. 이게 대비가 심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PR을 공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PR이 있을 때 UV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UV를 쐈어요. 물론 마스크를 이렇게 대고 쐈겠죠. 마스크를 대고 쐈는데 이게 마스크입니다. 그럼 빛이 여기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 까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까임이라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건 PR이 이렇게 PR 여기 실리콘 웨이퍼 이렇게 예쁘게 까이길 바라지만 실제로 이렇게 현상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예상한 건 여기서부터 여긴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까인다던가 PR, PR 이런 것들이 커요. 그러면 이거는 컨트라스트가 좋은 거다? 아니다. 대비가 안 좋다. 근데 그거를 꼭 UV의 탓으로 해야 되냐? 아니다. 왜? 이 폴리머의 탓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디벨로퍼에 얼마나 반응하는 폴리머인가도 중요한 거죠. PR이 폴리머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가 좋은 폴리머를 써야 되고 감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전에 얘기했지만 뭐 1초당 뭐 0.1 마이크론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1초당 0.2 마이크론 반응하는 건지 폴리머가 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토레지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2마이크론 정도 내가 두께를 쌓았어. 2마이크론 세기에 이게 포토레지스터를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식각을 했어. 섀도우 마스크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어. 근데 UV를 딱 때렸어. 그랬더니 예상컨대 여기서부터 여기가 까이길 바랬지만 실질적으로 까인 걸 보면 요렇게 까이고 요렇게 까이고 요렇게 까이고 요렇게 까이고 요렇게 까이고 실제로 뭐 요렇게 까이고 요렇게 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마이크로니까 만약에 0.2 마이크론 퍼 세크면은 10초 정도면 2마이크론을 깔 수 있죠. 이거는 20초 걸리죠. 그죠? 그러면 감도, 센시티비티가 얘가 센시티비티가 더 좋죠. 그러면 조금만 UV를 때려도 충분히 깔 수 있으니까 폴리머 사이언스에서는 이 포토 레지스터의 감도도 되게 중요하다. 왜? 공정의 시간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감도가 높으면
무조건 좋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11초 때리잖아. 그러면 11초 때리면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빛이 반사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애들, 요 옆에 있는 애들이 까여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도가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왕이면 어 민감도가 이런 식이죠. 타임 밸류로 민감도가 있으면 요런 그래프에 폴리머 1이 있고 요런 그래머에 폴리머 2가 있다 치면 자 내가 T1을 딱 줬을 때 요만큼 까여서 폴리머 1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영역이 만약에 딱 요만큼이야. 아이, 다시 돌리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영역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안에는 요만큼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안에는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T2가 있고 T1이 있다 치면, 폴리머 1은 T1이 좁죠. 폴리머 2는 T2가 좁죠. 그러면 내가 실수로 조금 더 노출시켜도 요 영역 안에 있는다고 쳤을 때는, 그죠? 요 Y축 요 영역 안에 있는다고 쳤을 때는 T2가 다루기는 훨씬 쉽죠. 실패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요 초를 너무 민감하게 안 챙겨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감도도 꼭 무조건 또 좋은 감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완전히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도 어떤 경우에는 긴 게, 이 릴라이어블하게 그러니까 릴라이어블하게 패터닝을 얻어내는데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아껴야 될 때는 민감도가 높은 게 중요하고. 다 케바케다. 공정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 그렇죠?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한 번에 지우기가 없을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알 수 없지만 지우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글을 참 많이 쓰네요. 자, 그다음 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음, 점도는 왜 중요하냐? 실리콘 웨이퍼가 있는데 점도가 높아, 점도가 하이인 거랑 점도가 로우인 폴리머가 있다 치면 스핀 코팅을 딱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는 얘네들이 하이인 거나 로우인 거나 스핀 코팅이 잘 돼 있어 보여. 그지? 그런데 한 10초 지났어. 10초 후에 실리콘 웨이퍼에 보니까 이 하이는 지들끼리 응력이 너무 세서 이런 식으로 붙어. 폴리머가. 근데 반면 점도가 낮은 거는 여전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점성이 무조건 좋아야 되나요? 점성이 무조건 낮아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다. 왜? 실리콘 웨이퍼가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인데 여기에 HMDS가 굉장히 포빅시티가 센 걸 썼어. 그러면 하이인 걸 써도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이인 게 좋은 것도 있죠. 왜? 생각해 보세요. 하이인 게 좋은 이유는 얘네들의 결속력이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펴지기만 한다면 내가 UV를 때려서 안한 부분을 싹 지워냈을 때, 안 한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낸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좋겠어? 안 한 부분을 싹 지워냈어. 지워냈는데 이 다른 영역이 굉장히 결속력 있게 그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속력이 높다면 나쁜 건 아니다. 로우한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다. 근데 점도가 높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점도가 높은 게 꼭 좋냐? 아니다. 로우한 게 좋을 수도 있다. 왜? 우리 스핀 코팅 하던 거 기억나죠? 스핀 코팅 할 때 내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핀 코팅 어 이걸 뭐라 그래야지? 스피닝 이거 두께
라고 치면 스핀 코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핀 코팅을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두께를 얻을 수 있는 두께가 스핀 코팅을 많이 할수록 얇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음, 이런 게 있어. 이건 뭐야? 이 파란색 폴리머는 스핀 코팅을 낮게 돌리면 굉장히 두께가 높고 많이 돌려야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게 점도가 높은 거죠. 점도가 높은 폴리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냥 떨어뜨리고 스핀 코팅을 낮은 RPM, 저 RPM으로서 돌렸을 때 점도가 높으니까 잘 퍼지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께도 얇게 나온다고. 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두껍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스핀 코팅 레이트를 조절해가지고 스핀 코팅 했을 때 이 폴리머의 땡니스를 조절하는데 이 폴리머의 땡니스가 너무 얇아도 안 되지만 점도가 낮을수록 얇은 띵한 폴리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은 것은 띡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폴리머 자체가. 같은 스핀 코팅 레이트로 돌려다 치면. 그러니까 점도도 엄청 변수가 되지만 엄청나게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부착력은 무조건 좋은 게 좋습니다. 어디전 포스가 좋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저항은 말 그대로 에칭 레지스턴스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포토리소를 공정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위에다가 골드도 증착하고 메탈을 증착하기 위해 할 때 섀도우 마스크로서 PR이 워킹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에칭을 할 때 원하지 않는 부분을 까기 싫으면 폴리머로 덮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죠.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실리콘 웨이퍼가 있어. 그러고 나서 메탈을 하나 올렸어. 그런 상황에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우리가 떴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토레지스트야. 이게 PR이야. 여기도 PR이야. 포토레지스트를 떴어. 그런 상황에서 뭘 해? 시각을 해. 시각을 합니다.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이라고 하는 애처로 때려요. 위에다가 아이온들이 막 떠 있고요. 우리 데포지션 했을 때 주파수 넣어주고 아이온 만들었잖아요. 아이온들이 이쪽으로 이온들이 와서 메탈을 잡고서 뜯어내는 거야. 그랬을 때 메탈을 뜯어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거와 이 아이온이 그러면 PR을 안 뜯어낼까요? 뜯어내요. 근데 여기 뜯어내는 비율과 여기 뜯어내는 비율 사이에 비율이 다릅니다. 그걸 셀렉티비티라고 하는데 셀렉티비티인데 그게 뭐의 셀렉티비티예요? 애칭 셀렉티비티겠죠. 그죠? 그러면 애칭 셀렉티비티가 폴리머 입장에서의 역할은 이건 뭐야? 저항체지, 저항체. 응? 어떻게든 내 목적은 여기를 애칭을 해가지고 여기를 까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응? 요렇게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만 요렇게 까고 싶은데 여기만 요렇게 까고 싶은데 여기를 까게 하려면 PR이 좀 버텨줘야 된다. 만약에 PR이 우리가 깔려고 하는 타겟보다 더 빨리 까이면 좋아요? 아니죠. 우리가 원래 타겟하는 걸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PR이 까이는 저항이 좀 높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애칭의 레지스턴트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가 까이는 정도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각 저항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뭐 핸들링하기 쉽고 오염물질과 밀입자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PR을 올리고 나서 PR을 없애버려야 돼요. 리무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요렇게 해서 다 깠어. 예쁘게 딱 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요렇게 만들었어. 그럼 요렇게 만든 상태에서 PR을 딱 리무버로 지워야 되는데 PR 리무버 했을 때 이게 예쁘게 싹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안 지워지고 만약에 PR이 찔끔찔끔 만약에 남아있어. PR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찌끔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건 컨테미넌트 그러니까 오염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반도체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 파티클처럼 보이기도 하고 컨테미넌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포토레지스트는 이런 모든 공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된다. 자, 봅시다. 해상도와 대비. 해상도. 웨이퍼 표면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밀접한 패턴의 특성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부터 그 옆에 레지스터 있는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부분을 우리가 최소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UV를 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최소 구간을 되게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 PR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 1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해상도를 해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은 웨이퍼 위에서 인쇄되어진 가장 작은 형상의 길이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디멘션이라고도 얘기해요. 0.25면 250 나노를 구현할 수 있는 패턴 0.18이면 180 나노를 우리가 나노미터예요. nm 나노미터를 구현할 수 있는 PR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비는 포토레지스트가 노출로 된 데랑 비노출된 데까지의 변화 모양을 나타내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거 대비가 좋은 걸까요? 나는 분명 여기서부터 여기를 때렸어요. 그런데 PR이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떨어지게끔 남았어. 그러면 이 공정은 대비가 좋은 공정입니까? 아닙니다. 대비가 좋은 공정은 여기가 대비가 좋은 공정입니다. 이해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도.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감도. 포토레지스트에서 양호한 패턴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임의의 파장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최소량이라고 얘기하죠. 최소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0.2 뭐 마이크로메터 퍼 세크로 하면 내가 에너지의 량이 상대적으로 0.1 마이크로미터 퍼 세크인 감도보다 어떻게? 감도가 얘가 세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지. 그지? 초당 0.2씩 이제 깎으니까. 액쯤은 아니지만 PR을 약간 감도화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 점도는 뭐야? 레지스트의 흐름을 흐름아. 자기 그 인트라 리펄전 포스는 아니고 당기는 힘. 당기는 힘. 그 점도가 증가하면 흐르는 경향이 적어지고 웨이퍼에서 두께는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아까 얘기했죠. 스핀 코팅에서 점도가 높은 거는 이렇게 나오고 점도가 낮은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내가 너무 빠르게 전달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설명했어요. 스핀 코팅. 자, 스핀 코팅. 뭔지 알죠? 스핀 코팅을 해서 웨이퍼를 이렇게 입고 이걸 이렇게 돌릴 건데 요 위에 물질을 올려놓고 스핀 코팅을 했을 때 그 요 위에 있는 방막 PR의 두께가 이렇게 떨어지는 점도 1인 거와 이렇게 떨어지는 점도 2인 거를 놓고 봤을 때 점도 2인 게 뭐야? 점도가 더 낮은 거죠. 왜? 똑같은 스핀 코팅 레이트로 했을 때 여기에 땡네스가 여기가 훨씬 더 두껍다. 이거보다. 그러면 요 포인트에 있는 폴리머가 점도가 높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점도가 두꺼운 레지스터는 더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와 건식 식감 저항을 제공하지만 작은 패턴을 만들긴 어렵다. 왜 작은 패턴을 만들기 어려울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공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은 지금 있겠죠. 눈치 빠른 사람들. 자, 이렇게 두꺼운 띠게 있고 이렇게 얇은 PR이 있어요. 두꺼운 PR. 그다음에 이게 두꺼운
여기가 얇은 이거 띠기예요. PR이 이렇게 있어. 그죠? 똑같이 UV를 때릴 겁니다. 섀도우 마스크로 여기 영역만 때릴 거예요. 얘도 여기 영역만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은 이렇게 까이고 이렇게 까이고 이렇게 까여서 5번에 걸쳐서 까인다 쳐봐요. 실제로 UV를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깎이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깎였는데 뭐 한 2마이크론 깎이는데 2초 걸렸다. 그러면 2마이크론 2000 나노를 2초에 나눠서 1초당 1000옴스트롱, 1000 나노를 깎이는 거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초당 이렇게 깎인다. 그렇게 그냥 예상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3초 만에 다 깎여. 그죠? 그러면 이게 깎이는 동안에 다른 부분으로 빛이 새서 실제로는 여기를 깎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UV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이 이 인텐시티 전달력이 약해져서 약간 이렇게 등변사다리 거로 깎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졸루션을 내가 원하는 레졸루션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어. 그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짧게 떨어지게 깎이니까 요만큼을 다 깎을 수 있어. 그래서 작은 패턴 만들기에는 사실 너무 두꺼우면 그 식각을 해야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노출을 제어하기도 어려워요. 시간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에칭을 버텨주기는 두꺼운 게 좋고 그 다음에 스텝 커버리지. 스텝 커버리지는 뭔지 알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PR로 두꺼워가지고 여기를 다 채우기에는 두꺼운 게 좋지만 작은 패턴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학생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트의 부착력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표면 장력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표면 장력이 너무 높으면 점도랑 비슷하죠. 얘네들이 응력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오니까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표면 장력이 음, 낮은 분자의 그러니까 낮은 분자 인력에 기인한다. 표면 장력은 액화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표면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는 액체의 분자 어트랙션 포스를 정의한다. 그래서 적당한 표면 장력이 필요하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판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PR이 뭉치게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적당한 이 서페이스에서의 인력, 이제 인터액션 포스가 필요하다. 계면에서 적당히 당겨야 되고 점도도 지들끼리 적당히 이렇게 뭉치려는 성향이 있어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 얘기죠. 포토레지스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포토레지스터는 용매, 솔벤트가 있고요. 결국은 저기 소프트베이크 때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용매는 결국은 용매를 많이 섞으면 PR이 희석돼서 똑같은 스핀 코팅 레이트로 돌리면 점점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더 두껍게 똑같은 스핀 코팅 레이트에서 두껍게 만들고 싶으면 용매를 조금 씁니다. 이해되죠? 네, 저희도 실험할 때 그렇게 써요. 자, 아이라인 360 나노의 파장을 보면 CD가 360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3.5, 350 마이크론. 자, 아이라인 레지스터들은 폴리머의 레진과 감강 세니타이저, 이게 PAC죠.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 이걸 거예요. 솔벤트로 구성됐다. 그 얘기고요.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실제로. 포토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솔벤트가 있습니다. 솔벤트는 액체로 만들어서 PR 코팅해서 표면에 얇게 레진과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가 이렇게 발라지게 하기 위한 솔벤트는 그런 역할로 넣어줍니다. 만약에 PR이 너무 두껍다 싶으면 솔벤트를 더 넣어가지고 같은 스핀 코팅 레이트에서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설명만 하면 이 PR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해한 학생으로 이해한 지원자로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자, 포지티브 PR 종류로는 포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PR은 빛을 받은 구조가 폴리머의 결합력을 파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은 부분이 디벨롭했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섀도우 마스크의 모양과
역상으로 된 모양이 나옵니다. 네거티브 PR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은 부분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PR의 섀도우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유식하게 얘기를 하려면 네거티브 PR을 그러면 포지티브 PR이랑 똑같은데 왜 쓰니까? 라고 만약에 공정하는 사람이 물어봤어.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이 회사를 이제 붙고 싶다. 그러면 난 석사급 이상이다. 학부생이긴 하지만 석사급 이상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에서 유용합니다. 그럼 리프트 오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리프트 오프가 뭐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실리콘 웨이퍼가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있고 PR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UV를 때립니다. 여기와 여기에 UV가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남는 패턴이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남아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 PR을 때렸을 때. 이상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상적으로는 요렇게, 네가티브 PR 때렸댔지? 다시. 네가티브 PR을 때리면 여기만 요렇게 굳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UV가 이렇게 UV가 떨어졌을 때, 디벨롭을 하면 여기만 남고 나머지는 여기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자면 여기가 없어진다고.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져.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UV가 어떻게 됐는지 위에는 좀 상대적으로 세고 아래는 약화됐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실제로 네거티브 PR을 굳히면 이렇게 등변사다리 꼴처럼 아래가 내려가요. 그죠? 근데 이게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 있냐면 자, 만약에 포지티브 PR을 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여기 똑같이 포지티브 PR을 했으면 어떻게 됐냐면 포지티브 PR은 UV가 저길 맞았으니까 맞은 부분이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남을 거야. 포지티브 PR은. 요렇게. 그죠? 이해됩니까? 이해될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여기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이게 PR이야. 이것도 PR이지. 실리콘 웨이퍼가 이게 네가티브 PR이면 여기가 포지티브 PR이면 이렇게 남아요. 그죠? UV는 똑같이 여기를 때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골드를 증착했어. 원래 목적이 증착이니까 골드를 증착했다 쳐봐. 그러면 골드를 증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골드를 증착하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를 증착되고 여기는 이렇게 증착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첨화 효과가 있어서 엄브렐라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PR에 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골드가 증착이 될 겁니다. 골드를 증착하면 여기는 어떨까요? 골드를 증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골드가 증착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등변사다리 끄면 얘네가 이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근데 얘는 첨화 효과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리프트 오프, 말 그대로 리프트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업 시킨다. 골드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게 아세톤이나 에탄올 에다가 담그면 이 PR은 아세톤이나 에탄올이 날아가요. 요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리콘 웨이퍼에 뭐만 남냐. 자, 요 아래도 실리콘 웨이퍼에 딱 남겨요. 그러면은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골드가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을 해야 될 때는 여기에 이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패턴을 뜰 수 있게 리프트 오프. 이 리프트 오프가 바로 이 프로세스를 리프트 오프라고 그래요. 그럼 리프트 오프를 써야 될 때 가장 큰 빛을 보는 PR은 네가티브 PR입니다. 포지티브 PR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수직으로 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빛이. 그러니까 리프트 오프를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가티브 PR은 그럴 때 쓰면 됩니다.
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석사에서 프로세스를 다 석사나 박사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를 다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하니까 학부생이지만 졸업생이지만 취업을 할 때 이득이 많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리프트오프가 그래서 엄청 실질적으로 연구용으로도 많이 쓰고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PR의 주요 성분, 감광물질, 포토레지스턴트와 빛 활성제, 그 다음에 수지, 레진, 그 다음에 뭐 솔벤트, 점도 조절 뭐 이렇게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분자의 경합력, UV를 맞았을 때 분자 사이의 결합력을 강화한다. 그럼 네가티브 PR이죠. 굳어버리니까. 그죠? 그다음 분자의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하면 포지티브 PR이죠. 거기를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솔벤트 하면 이 부분은 날아가고 이 부분은 남는다. 그죠? 코팅은 PR을 웨이퍼에 소량 떨어뜨려 회전. 이거 아까 스핀 코팅 했던 그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포토레지스트가 있습니다. 노출을 안 시켰고 스핀 코팅을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가 막혔네요. 그 다음에 UV를 줍니다. 포토레지스트가 어떤 포토레지스트일까요? 네가티브일까요? 포지티브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는 포지티브였을까요? 네가티브였을까요? 정답은 네가티브입니다. 그죠? 맞은 부분이 굳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빛에 노출된 부분과 교차 연결 부분, 포토레지스트는 현상의 화학 성분에 녹는다. 그죠? 근데 어디만 녹아? 안 맞은 부분이 녹는다. 왜? 얘는 네가티브 PR이니까. 네가티브 PR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가티브 레지스티. 그죠? 제가 이거 네가티브 레지스터를 이렇게 숨겨버리고 이거 무슨 네가티브 PR이야, 포지티브 PR이야 이러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볼까요? 여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UV를 때립니다. 만약에 포지티브 PR이라면 어떻게 남아야 될까요? 포지티브 PR이라면 요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요렇게 남아야 됩니다.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포지티브 PR이니까. 그죠? UV가 맞은 부분이 깎여서 나가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포토 공정의 노광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삼성전자의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포토 공정은 반도체 공정의 꽃입니다. 자외선 빛을 놔서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시간에 따라서 마스크와 렌즈를 경유하여 웨이퍼에 도달시킵니다. 아직 마스크까지는 배웠는데 왜 렌즈까지는 안 배웠죠? 렌즈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렌즈를 놓는다 치면, 자, 보세요. 렌즈를 놓는 이유는 그냥 여기에 마스크가 있어요. 여기 마스크, 여기 있고, 렌즈가 이렇게, 여기 렌즈가 있으면, 여기에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판. 그러면 렌즈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렌즈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UV를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나온 빛이 이렇게 조금 더 모이게끔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렌즈는 저해상도를 뽑아내야 할 때 쓰고 이런 공정을 나중에 뒤에 있겠지만 스태퍼라고 하는 공정을 썼을 때 이런 공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노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UV를 여기다 쐈어요. 이 칩에 해당되는 회로가 여기 있죠. 여기 쐈는데 렌즈로 줄여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요거 하나 때린 거야. 그러면 여기 이게 한 번 딱 때렸을 때 여기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세요. 1회 노광을 원샷이라고 하거든. 원샷. 한 번 쐈다 이거지. 제품별로 한 장의 마스크에 몇 개의 다이에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가 결정된다. 원샷 4다이 제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번 쐈어. 그랬더니 4다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 요 4개에 해당되는 다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섀도우 마스크도 실제로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겠죠? 마스크도 4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거 이제 렌즈에 지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6개 다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한 번에 이렇게 찍힌다. 이 얘기죠. 이해 되겠죠? 그래서
자, 원샷에 가능한 많은 칩을 녹음하기 위해서 칩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 네, 이건 안 알아도 됩니다. 자, 포토레지스트, 날카로운 벽,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의 장점. 여기 지금 보면 UV는 여기를 때렸을 텐데 실제로 여기가 좀 남죠. 그죠? 이해돼요? 빛을 맞은 부분이 어떻게 된댔죠? 빛을 맞은 부분이 녹아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생길까요? 왜 이렇게 생기겠어? 섀도우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었겠지? 아니지. 다시 봅시다. 이런 패턴이 나오려면 섀도우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섀도우 마스크는 이렇게 생겼었을 겁니다. 요렇게. 그죠? 여기가 뚫려 있어서 크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석영 SiO2 부분일 거고 여기가 SiO2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섀도우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UV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때렸을 겁니다. UV를 여기서 이렇게 UV를 때렸겠죠. 그죠? 그러면 요 라인에 해당되게끔 분명히 돼야 되는데 빛은 어떻게 된다고? 처음엔 세게 되다가 나중에는 조금 약해진댔지. 그러니까 이게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내가 본 데보다 조금 덜 깎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한 거보다 옆으로 이동하게 생겼다. 그죠? 페이지 넘어갔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갖다 대면 이렇게 옆으로 포토레지스터는 이렇게 포지티브 PR은 옆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느낌의 일부 구간인 것처럼 생기게 나온다. 네가티브 PR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네가티브 PR. 왜 그런지 아까 얘기했죠. 이게 포지티브 PR이에요. 팽창이 없음, 우수한 대비 특성을 가진다. 자, 딥 UV. 딥 UV라고 하면은 크리티컬 디멘션을 줄이기 위해서 UV보다 한참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365의 아이라인을 쏘다가 0.35, 그러니까 크리티컬 디멘션이 350 나노인 걸 썼어. 350 나노예요, 나노미터를 쓰다가 우리가 90년대에 대해서 0.25가 필요하게 됐어. 근데 0.25는 248의 UV 파장을 써야 되거든. 여기 보시면 레이저가 여기 436, 405, 365, 그 다음에 딥유비 248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248의 KR과 F의 레이저의 방출 스펙트럼을 보면 248에서만 인텐시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적인 세기를 보니까 248은 인텐시티가 약하지. 이건 인텐시티가 세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약하지. 그러니까 248은 너무 약한 거야, UV가. 그럼 그러니까 저해상도를 뽑을 수는 있지만 인텐시티가 너무 낮지. 감도가 낮다는 얘기야. 그럼 좀 더 오랜 시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긴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대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딥유비들을 보면 딥유비들은 인텐시티가 약해요. 그죠? 왜 그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또 설명을 하자면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레이저 알아요? 레이저? 레이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 희나 레이저, 뭐 레이저. 자, 우리 레이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레이저. 여러분 레이저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업 중에 쓰고 있는 이제 핀포인트 하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 빔을 만드는 레이저. 그 레이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300나노에서 800나노에 해당되는 가시광선 내 파장을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화이트로 느끼죠. 화이트 라이트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레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고 퍼플까지 다 색깔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장이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나노인 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나노인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600나노인 거. 이런 파장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는 단파장이에요. 레이저는 단파장.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면 365 나노다라고 하는 레이저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파장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직진성이 엄청 좋아. 이 레이저의 직진성이 좋아요. 직진성 최고가 바로 이 레이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총 같은 거 보면 레이저로 되게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직진성이 좋으니까 그 이게 분산이 되지 않고 앞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총으로 봐도 이렇게 가늠쇠 옆에다 달아놓잖아요. 게임기 중에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야. 그죠? 그래서 레이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레이저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나요? 레이저가 그리고 레이저 앞에 요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KRF. 이거 분명히 내가 하는 원자인데. 그죠? 그 다음에 저희 방에도 레이저가 하나 있는데 레이저가 엄청 비싸요. 진짜 레이저 비싸요. 레이저 한 저희 방에만 있는 것만 해도 레이저가 5천만 원인데 어, 더 비싼 레이저도 많아요. 제가 저희 방에 있는 건 352 나노 레이저인데요. 이게 헤나 레이저라고 불러요. 뭐냐면 나트륨이랑 헬륨 레이저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핵이 있어요. 전자의 구조를 생각합시다. 여기에 껍데기가 있죠. 이렇게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껍데기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맞죠?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HE와 NA가 같이 있는 데에다가 내가 어떠한 빛을 딱 때렸어. 주파수를 딱, RF 주파수를 때렸어.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역이 돼가지고 어디로 잠깐 엑사이테이션 돼서 올라갈 거야. 그죠? 엑사이테이션 됐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와.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응을 일어나던가 아니면 발광을 합니다. 빛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소실분만큼 됩니다. 여기 예를 들면 두 개의 껍질을 떨어지면 두 개의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HF가 C였나? 어, 에너지는 HF였죠. 요 관계식에 따라서 에너지가 클수록 요 파장이 더 이제 짧게 나오죠. 에너지가 클수록.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단파로 나오는 거예요. 단파로. 그래서 해나 같은 경우는 H와 NA를 어디다 가둬놓고 그 가둬놓은 공간에 빛 에너지를 세게 전자기 에너지를 때려가지고 여기 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너지를 소실되는 분만큼 발광으로 빛을 내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에너지에 다시 지울게요. 그럼 그렇게 만든 에너지는 무조건 특정 파장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레이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레이저 안에는 레이저 안에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완전한 거울이 있고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미러.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거울이 있어요. 이것도 거울이에요. 거울 1과 거울 2가 있는데 거울 1은 전반사를 해요. 무조건 다 반사를 하고 거울 2는 반은 반사시키고 그러니까 일부는 반사시키고 일부는 투과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플렉티브한 거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울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요 안에다가 뭐 넣느냐? 아까 얘기하는 힐륨이랑 여기에 나트륨을 넣어.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빵 때려. 빵 에너지를 이렇게 때려. 에너지를 때리면 아까 얘기한 전자가 이렇게 폭 튀어나갔다가 다시 원재 돌아오면서 거기에 전자가 껍데기만큼의 뭐야? 에너지가 나와. 그럼 그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365 나노의 파장이야. 그러면 이 파장이 여기 갔는데 얘는 완전히 반사시키니까 이렇게 가. 또 여기서 반은 투과하고 반은 반사하니까 또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365 나노에 해당되는 파장이 공진합니다. 이 안에서 막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튀어나옵니다. 일부는 튀어나왔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파장이 365 나노다. 그래서 우리가 360
365다. 그러면 내가 해나 레이저가 365 나노 파장의 에너지를 갖는 해나와 그러니까 헬륨과 나트륨을 넣기 때문에 365가 나오는 거다. 만약에 이거를 KR이라고 하는 거랑 F랑의 거로 여기를 KR과 F를 두 개 놓고 레이저 빛을 딱 때려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떨어지는 에너지 준위에 따른 해당되는 파장을 뽑아놨으면 그게 바로 248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파장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8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파장이 나왔을 거다. 그런데 인텐시티는 약하다. 365 나오는 것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레이저 원리 알겠죠? 레이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에 어떤 원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저의 단파의 파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너무 디테일하게 가리키나요? 네. 그냥 그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화 공정을 이루고 있는 웨이퍼를 만드는 데서는 이렇게 생긴 거. 웨이퍼를 준비합니다. 1번. 포토 레지스터를 코팅합니다. 이거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헹굼과 워싱, 현상과 헹굼을 합니다. 가장자리 베이드를 제거합니다. 약하게 굽습니다. 냉각판에 있습니다. 냉각판에 있습니다. 강하게 굽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 R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번이 뭐였어? HMDS를 바릅니다. HMDS. 그러면 웨이퍼를 준비합니다. 여기 단계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HMDS 바른 다음에 스핀 코팅 합니다. 스핀 코팅 합니다. 그럼 스핀 코팅 하니까 여기 가겠죠. 그죠?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뭐야? 소프트 베이크지. 소프트 베이크 합니다. 소프트 베이크. 소프트 베이크 약하게 굽기지. 그럼 여기 3번으로 가네. 이 암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길 가네. 그 다음에 냉각시킵니다. 냉각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여기 가가지고 UV 때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5번 얼라인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여기 갔다가 와. 그런 다음에 디벨롭 여기가 여기요. 1, 2, 3, 4 여기가 5번이네. 여기 6번 현상과 행군 갑니다. 디벨롭이죠. 근데 디벨롭 가기 전에 여기 사이에 나도 까먹었네. 여기 뭐예요? 포스트 베이크.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 가야 되지. 그래서 포스트 익스포저 가가지고 여기 3번 다시 가. 3번 한 번 다 가서 다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110도 때리는 거고 여기 90도에서 100도 때리는 거고 디벨롭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야? 하드 베이크 하겠지. 하드 베이크 약간 120도 정도에서 때려줍니다. 강하게 굽기죠, 진짜 여기 7번. 그죠? 여기 다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판이 이렇게 생겼다. 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셔. 자, 포토 레지스터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스핀 코팅 하는 웨이퍼에다가 해서 막 돌려.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이쪽 진공으로 이렇게 뽑아내면서 여기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막 옆으로 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 흐름을 공기로 배출로 이렇게 딱 쏙업하면 여기 같이 용액도 같이 드레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스테인리스 깨끗해야 되니까. 그죠? 공기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화 시스템을 여기서 디벨롭도 두고 그다음에 어, 포터도 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 엣지 비드 리무버. 엣지 비드 리무버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점도가 높아. 점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것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여기 실리콘 웨이퍼가 있을 때 내가 점도가 너무 높아. 점도가 높으면 스핀 코팅을 엄청 잘하잖아. 그러면 스핀 코팅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거는 요렇게 얇게 요 두께가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스핀 코팅을 할 당시에는 실제로 녹색 어떻게 되냐면 점도가 높은 물질에 한해서예요. 요렇게 되고 끝에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핀 코팅을 막 돌리면 이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두께는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 끝에 뭉치는 거 원하지 않지. 그래서 공정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끝에 있는 부분은 잘라내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해가지고 여기에 상처를 미리 입혀놔. 실리콘 웨이퍼에. 그런 다음에 상처를 미리 입혀놓고 여기에 이제 요 바닥층 EBR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스핀 코팅하고 요 끝에 여기를 위로 슉 올려가지고 여기 또각하고 부러뜨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부러져. 여기가 부러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엣지 비드 리무벌이라고 해가지고 요 끝에 요 볼록 튀어나온 요 킹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실리콘 웨이퍼의 일부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가장자리와 뒷면에서 포토레지스트의 봉우리 리치라고 하는 여기가 리치지 리치 RIDGE 리치는 가장자리 비드라고 부른다. BEAD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거 제거하는 기술을 우리가 EBR이라고 합니다. 엣지 비드 리무발. 알고 있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공정에서 유명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X300이 뭐예요, 교수님? IX300이라는 포토 레지스터, PR이 있다 쳐봐. 그럼 이거 봐봐.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PR의 뭐는 떨어지죠. 근데 21cp가 있고 110cp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게 같은 물질일 거고 이게 CP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도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희석시켜서 솔벤트를 많이 내서 희석시킨 이 물질은 내가 3000rpm을 예를 들면 2000rpm을 때렸을 때 얘는 두께가 2만 옴스트롱 그러니까 공 하나 빼면 2마이크론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마이크론 여기서는 5마이크론 그래서 우리가 포토 레지스터를 사잖아. 그러면은 이런 곡성을 MSDS에서 줍니다. MSDS라고 하는 이 물질의 백과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물질, 해당 물질에 해당되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뭐 그거의 점도는 몇이고 온도 몇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표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자료를 줍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 나는 3마이크론 만들고 싶어. 그러면 70cp짜리로 해가지고 3500rpm으로 돌리면 그 두께를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소프트베이크 넘어갈게요. 소프트베이크 넘어가도 됩니다. 노광, 아까 배웠던 거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퍼의 스태퍼와 정렬과 노출과 관련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44페이지까지 배운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